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상한 반반 결혼을 주장하던 예비신랑을 참교육하고 파혼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남친은 제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버를 한 것인지 딱 부러지게 잘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와 남친은 홍기 꽉 찬 나이로 동갑입니다. 사귄 지는 3년 되었고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하루 또는 이틀 모두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만나왔습니다. 남친은 은근히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개방적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먹고 1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분이 별로인 말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남친이 싫어하는 짓은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친을 사랑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연인 사이의 당연한 배려니까 될 수 있으면 10시 좀 넘으면 술자리에서 나와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남친도 저를 제약하는 만큼 알아서 본인도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귀가하더라고요.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서로 공평하니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 전쯤에 남친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자는 제안을 남친이 했었지만 저희 엄마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면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라고 늘 말씀하셨었죠. 남친 어머니가 저를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을 남친에게 말해서 인사드리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남친과 남친 집에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 뜻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후에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친 아버지께서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지만 묻는 것에 대답해드리고 담소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남친도 저희 집에 인사 와서 부모님과 얘기 잘 하고 갔고요.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과 헤어지게 되어 상견례는 없겠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남친 집보다 좀 더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남친 자존심 상할까봐 남친에게 말은 못했지만 저희 결혼할 때 누가 더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형편되는 쪽에서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의 생각이었어요. 남친 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 집에서 더 해야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남친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큰 사람입니다. 월 급여가 세후 350 정도 되는데 나이치고는 꽤 잘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돈을 잘 쓰지 않고 모아서 재테크로 돈을 어느 정도 불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월 급여가 250 정도 됩니다. 제 직업에 대해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요.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남친은 저에게 반반 결혼에 대해 운을 띄우더라고요. 요즘은 맞벌이, 공동육아와 공동가사 등이 대세라면서 결혼도 반반 결혼을 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죠. 그런데 남친은 반반 결혼에 대해 칭송에 가까운 말들을 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반반 결혼 노래를 부르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남친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 먼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고 서로 조율해 나가자고 말이죠. 남친 하는 말이 집값은 반반으로 하는데 매매가 4억 선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이 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은 예산 딱 정해놓고 통장에 같은 금액을 넣어서 그 통장에서 지출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는 일정 금액을 정해 통장에 반반해서 넣어두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자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요일별로 하거나 더 잘하는 것을 맡아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육아는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남친은 육아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얘기를 듣고 나니 개운치 않은 기분이라서
나도 좀 생각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 잘 하고 헤어졌어요. 며칠간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남친과 다시 만났습니다. 일단 신혼집 4억 선에서 장만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명의는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하고 집을 살 때 드는 세금과 복비 등도 반씩 하자고 했습니다. 집에 들일 살림은 각자 1,000만 원씩 지출해서 2천만 원 이내에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예단 예물 모두 생략하고 혹시라도 한쪽 집에서 요구하는 순간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아이는 내가 낳는 것이라서 10달 동안 나 혼자 고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돈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가 아이를 낳고 낳은 후에도 고생을 할 것이고 밤잠도 못 자면서 수유도 해야 하고 하니 출산 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남친이 다 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남친도 동의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면 곧바로 베이비시터를 쓸 것이고 이 비용은 반반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분담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와서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불러서 가사를 맡기고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아침 안 먹으니 남친은 아침 먹으려면 알아서 차려 먹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나 처가에 갔을 때 어떤 이유로든 노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가사도우미 시급을 적용해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자 부모님 용돈은 각자 돈으로 주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고 자기 부모 안부는 직접 묻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냐고 남친이 묻더니 어이없다고 하더군요.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더 들으라고 했습니다. 각자 집안에서 물려받은 재산에는 절대 눈독 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로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결혼 후에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 모른 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반 결혼의 정상적인 세부사항이라고 했는데 남친은 뭐가 기분이 나쁜지 제 급여가 자기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취집을 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취집을 하고 싶었으면 너같이 월 350번은 흑수저를 만나서 결혼하려 했겠냐고 했습니다. 나는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언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계약직인데 직업으로 봤을 때도 내가 꿀리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내 명의로 사준 상가 점포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내가 월 수입도 너보다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했어요. 우리 조건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네가 로또 맞은 것이라는 소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은 자기를 흙수저라 폄하했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있는 집에서 좀 더 하고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가 반반 결혼을 들먹였고 나는 너에게 반반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싫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혹시라도 너와 같은 돈을 벌면서 너네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 같은 일을 하고 너네 부모님 비위 맞춰드리면서 살 여자가 필요했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찬스도 능력으로 여겨지는 세상인데 나는 경제적으로도 너보다 한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남자를 만날 때 나랑 경제력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람을 만나던지 경제력이 나보다 낮아도 너처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꼬질꼬질한 연애는 다신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 즐거운 시간도 많았고 사람 보는 눈도 키워줬으니 너를 원망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너는 순수한 사람이니 혼자서도 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며칠간 남친이 톡을 보냈는데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제가 반반 결혼 한마디에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반반 결혼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친이 평소에 돈돈거리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자신이 돈을 또래에 비해 좀 더 버는 것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별로였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남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가끔 자기 같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난 것을 복받은 줄 알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기분 별로였습니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복받은 줄 알라는 남친의 말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자기 집에 맹목적으로 자라라는 말로 이어질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암튼 저는 이제 다시 솔로가 되었네요. 등록하고 계속 연장하고 있던 운동이나 열심히 다니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모두 겸허히 듣겠습니다. 3년간 연애를 했으면 남친이 쓰니님의 마인드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 반반 결혼 얘기는 왜 꺼내서 복을 발로 찼을까요?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내려져도 어떻게든 발로 차버리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